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은의 이호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전세계약 연장 시점이 다가올 때 어떤 것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될지, 기간이나 갱신이나 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핵심 사항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 기간이 만료가 다가왔을 때 계약을 연장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총 3가지 방법이 있다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는 것, 아무 말도 안 하고 서로 기간이 더 지나가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것,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나는 1회 계약을 연장하겠다 라고 통보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임대인이랑 협의를 잘 해서 몇 년 동안 또 얼마의 보증금으로 다시 계약을 하겠다, 재계약을 아예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3가지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 묵시적 갱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서로 아무 말 없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그냥 계속 사시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기존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럴 경우에 원칙적으로 기간은 2년입니다. 근데 이제 2년이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중간에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라고 임대인한테 요구를 할 수 있으시고, 3개월이 지나면은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즉 임차인은 언제든지 중간에 그만 살고 나가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3개월 후에는 나오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계약 갱신 청구권. 몇 년 전부터 계약 갱신 청구권이 생겼죠. 법에서, 임대차 보호법에서. 이게 딱 한 번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실 수가 있고, 기간은 2년입니다. 묵시적 갱신과 마찬가지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그만하겠다고 요청하실 수가 있고, 이 경우에 3개월이 지나면은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완전히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재계약을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볼 수 있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아예 계약을 새로 하시는 거예요. 계약 기간이든 보증금이든 다른 계약 부수적인 요건이든 다 새롭게 하셔서 새롭게 계약을 그때부터 기산을 하시는 거죠. 세 번째 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앞선 것들과 차이점은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기산점이 최초로 다시 시작된다는 점,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실지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본인 계약 기간 또 보증금 고민을 하셔서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거를 선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더 살고 싶으시면은 재계약을 아예 하시는 게 아무래도 처음부터 다시 계약 기간이 기산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계약을 연장한다고 했을 때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계약서라는 건 하나의 계약의 증거고, 보증금의 회수와 그 권리 보장을 위한 것임을 좀 염두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게 나누면 3가지가 있겠죠. 그냥 기존과 계약 조건이 완전히 똑같을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보증금이 좀 낮춰졌을 때, 또 한 가지는 보증금이 오히려 늘어났을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기존과 계약 조건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하면은 사실 계약서는 다시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쓴다는 거는 계약서 다시 쓴 날짜로부터 확정 일자까지 다시 받으시면은 그때로 보증금 보호 순위가 밀려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굳이 계약서를 다시 쓰시고 확정 일자를 또 다시 받으시면은 최초에 계약했던 시점이 아니라 다시 계약서를 쓰신 시점으로 본인의 우선순위가 좀 밀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쓰시는 게 좋고,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했을 때, 이 경우도 앞선 경우랑 마찬가지겠죠. 굳이 다시 쓸 필요가 없겠죠. 근데 만약에 임대인께서 보증금이 10억이었는데 8억으로 낮춰줬으니까 2억이 감액된 거를 표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증거를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면은 쓰셔야 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굳이 쓴다고 하더라도 꼭 하셔야 될 부분이, 새로운 계약에 10억짜리를 8억으로 낮춘 기존 계약의 감액 계약인 것을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존에 최초 계약했을 시점으로 보증금 우선순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그렇게 안 하고 새롭게 8억짜리 계약서를 쓰시면은 새로 계약서를 쓰신 시점에 그때부터 본인의 우선순위가 다시 매겨진다는 걸 염두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증금이 늘어났을 경우가 있겠죠. 이 경우는 당연히 다시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10억의 보증금을 들어서 살고 있었는데 12억에 이제 살게 됐다. 2억을 더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임차인께서 임대인한테. 그러면은 이 2억만큼을 새롭게 이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 2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새로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2억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최초에 맺었던 10억짜리는 최초 계약 시점에 우선순위가 매겨질 거고, 나중에 다시 2억을 증액했기 때문에 그 2억 증액된 부분에 한해서는 이번에 새로 쓴 계약서에 따라서 본인의 우선순위가 매겨지시겠죠.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큰 틀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결국에는 계약 갱신을 할 경우에는 기존과 계약 조건을 동일하게 할 거냐, 아니면은 좀 변형을 할 것이냐, 특히 계약 기간,
계약과 보증금을 염두하시고 본인한테 유리한 걸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그 계약서를 다시 쓰시느냐 마느냐는 본인이 임차인으로서 그 보증금의 우선순위가 그대로 유지를 하느냐, 아니면은 밀려나느냐, 아니면 새롭게 받는 게 오히려 유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염두해 보시고, 그런 것들은 이제 등기부를 떼보면 다 확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걸 염두하시고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계약 기간이 만료가 다가왔을 때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연장을 하는 게 더 본인한테 유리할지, 또 그 경우에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게 맞을지 아니면 안 쓰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 조금 판단하실 수 있는 기준을 좀 알려드렸는데요. 고민이 되시면 중개업자 분들께도 상담을 해보시고, 제일 좋은 거는 등기부도 떼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계산을 해보신 다음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한 번 정도는 받으시고 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후에도 또 전세계약 관련해서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의 이호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